고풍스러운 서재는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어둠을 머금은 듯 짙은 마호가니 책장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은 쿰쿰한 종이 냄새와 쾌쾌한 먼지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칼날 같은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휘몰아치며 울부짖었지만 두꺼운 유리창은 그 모든 소음에 억압하듯 삼켜버렸다.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책장 깊숙이 박힌 낡은 책등을 더듬고 있었다. 공작 부인이 된 지 겨우 한 달. 이 거대한 공작잘 안에서 유일하게 나의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는 곳은 기이하게도 이곳 서재뿐이었다. 굳이 읽을 책을 찾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싶었을 뿐. 카이저 공작, 나의 두 번째 계약 남편.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 눈동자 속에서 읽히는 복잡한 감정들은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며 늘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메마른 손끝에 닿은 것은 낡은 양장본 소설책의 거친 표면이었다. 무심하게 책등을 잡고 뽑아들려는 찰나 그 뒤편에 가려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가 툭 하고 손가락에 걸렸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 상자 위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로 섬세하게 새겨진 조각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익숙한 문양? 그 순간 심장이 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꿰뚫었다. 설마.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떨림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낡은 경첩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자 시들었지만 여정이 아련한 향기를 머금은 듯한 오래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다. 마치 과거의 시간이 증발하여 응축된 향기처럼 애틋하고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자 안에는 태엽조차 녹슬어버려 더 이상 아름다운 멜로디를 토해내지 못할 듯한 작고 낡은 오르골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눈에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단번에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이것은 카이저가 나의 20번째 생일날 직접 내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오르골이었다. 우리가 처음 약혼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했던 라벤더 꽃잎으로 섬세하게 장식되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오르골. 나는 이 오르골이 그의 차가운 손에 의해 불태워졌거나 아니면 저택 어딘가에 무참히 버려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비밀을 간직한 듯 가장 은밀하고 깊은 서재의 품속에 숨겨져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내 손가락이 오르골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스쳤다. 그 한순간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내 의식을 덮쳐왔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수줍게 웃음 짓던 앳된 나의 모습, 내 손을 다정하게 잡고 왈츠를 추던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모든 따스함이 차갑게 얼어붙던 지독한 순간들. 다른 여인의 폼에 안겨 나를 무참히 외면하던 그의 냉정한 뒷모습, 귓가를 찢을 듯 울리던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 그리고 나를 향해 혐오와 경멸을 담아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푸른 눈동자. 심장이 미친 듯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폐가 조여드는 듯 숨이 가빠졌다. 턱끝까지 차오르는 쓰다린 감정들이 내 목을 집어누르며 숨통을 조여왔다. 과거의 고통이 다시금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리리아나,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저음이 들려왔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발작하듯 뛰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오르골을 상자에 도로 넣으려 하고선 움직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묵직한 발소리가 서재의 고요를 깨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강렬한 시선이 내 손에 든 상자에 꽂혔다는 직감을 했다. 공장님,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겨우 공장님 하고 내뱉었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내 목소리는 파르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에 든 상자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가는 듯 흘러내렸다. 그건 내가 자네에게 주었던 것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미묘한 떨림은 분명했다. 마치 억누르지 못한 감정의 파동처럼.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깊고 푸른 눈동자가 상자와 나를 번갈아 응시했다. 언제나처럼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는 그의 얼굴이었지만 나는 그 뒤에 감춰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후회, 슬픔, 그리고 한때 나를 향했던 그리움의 조각들까지도.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비웃음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공장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 진작에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싸늘한 말에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굳어졌다. 그는 미동도 없이 나를 응시하더니 이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서재의 숨막히는 고요함을 산산조각내며 내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울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은은한 비누 향이 훅 하고 코끝을 스쳤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려는 듯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그는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낮고 부드러웠다. 내가 알던 차갑고 단호한 카이저의 목소리가 아닌 전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어조였다. 그는 시선은 내게 고정하며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다만 자네가 이 오르골을 보고 너무 아파할까봐 다시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뿐이야. 그의 손이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다루듯 조심스럽게 내 손에 들린 상자를 향해 뻗어왔다. 그의 손가락 끝이 내 손등을 스치는 찰나 나는 화들짝 놀라 작게 움찔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뜨거웠고 그 뜨거운 온기가 마치 전염병처럼 내게 옮겨붙어 심장까지 데우는 듯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상자를 놓아버렸다. 오르골이 든 상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들렸다. 그는 상자에서 오르골을 꺼내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푸른 눈동자 속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회한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오르골에 든 손을 가슴께로 가져가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 오르골은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짓을 했는지 매일 밤 나를 악몽처럼 괴롭히는 증거와도 같았지. 그의 시선은 낡은 오르골에 굳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가 지금 과거의 자신과 고통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걸 직감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말을 이었다. 자네가 내 곁을 떠난 후 나는 이것을 차마 버리지 못했어. 불태울 수도 없었고 산산조각 부숴버릴 수도 없었지. 그저 이곳 서자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가끔씩 몰래 꺼내보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 내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자네의 여린 마음을 얼마나 깊이 잔인하게 상처 입혔는지 매일 밤 지옥을 사는 기분이었지. 그의 고백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얼어붙은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망치 소리 같았다. 쩌렁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듯 멍하니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깊은 푸른 눈동자에는 더 이상 냉담함이나 무심함은 없었다. 오직 진실하고 처절한 슬픔만이 가득 어려 있었다. 내가 알던 차갑고 무정한 공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후회와 고통에 잠식되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의 얼굴만이 있을 뿐이었다. 리리아나,
그는 힘겹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푸른 눈동자가 내 눈을 꿰뚫을 듯 응시했다. 그 강렬한 시선에 나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낡은 오르골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마치 부서질세라 극도로 조심스럽게 내 뺨을 향해 뻗어왔다. 따뜻하고 커다란 그의 손가락이 내 뺨을 조심스럽게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섬세했다.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유리 세공품이라도 되는 듯이. 내가 얼마나 자네를 후회하는지 자네는 상상조차 못할 거야. 그는 내 뺨을 어루만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애원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푸른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다. 나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그의 새로운 연극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는 내가 알던 그 냉정한 남자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한 것일까? 내 마음속 깊은 곳, 얼어붙었던 감정의 조각들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작게나마 해빙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대로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겨도 괜찮을까? 이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그의 진심을 감히 믿어도 되는 걸까?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서재문이 쾅쾅쾅 하고 요란하게 두드려졌다. 공장님! 공장님! 큰일 났습니다. 급히 전해드릴 서신이 있습니다. 황궁에서 온 서신입니다. 몸 밖에서 집사의 다급하고 상기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카이저의 손이 내 뺨에서 거짓말처럼 차갑게 떨어져 나갔다. 그의 얼굴에 떠오르던 미묘한 감정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번개처럼 시선을 돌려 문을 바라보는 찰나 내 시선은 자연스레 오르골이 놓여있던 상자 안쪽 바닥에 머물렀다.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색 실크가 덧대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양 하나가 섬광처럼 내 눈에 박혔다. 그것은 공 작가의 문양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소중하게 보여주셨던 잊을 수 없는 어떤 가문의 문양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나는 그 문양의 의미를 아득한 기억 속에서 더듬어 찾아냈다. 그것은 멸문당한 나의 외가 에르하르트 공작가의 문양이었다. 심장이 다시금 불안하게 요동쳤다. 왜, 어째서 내 외가의 문양이 카이저가 내게 주었던 오르골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 그리고 황궁에서 온 급박한 서신은 또 어떤 파란을 불러올 것인가? 방금 전까지 카이저를 고백으로 흔들리던 내 마음속에 거대한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했다.